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링본 무늬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큐브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한 가방인데 테두리 포인트를 이렇게 털실로 해서 좀 더 겨울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또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연출이 되도록 만들어진 가방이고요. 완성 사이즈가 가로가 20한 1, 2 정도 되고 이 폭 자체가 9에서 10cm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안에 이제 열어보시면 수납도 제법 많이 되는 그런 미디움 사이즈의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석 단추로 해서 편하게 여밈을 잠글 수 있고요. 가방 끈은 이제 남는 실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떠서 쭉 빼면 크로스로 매도 예쁘고, 그 다음에 두 줄을 같이 잡아서 숄더나 가볍게 토트처럼 팔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이 가방은 보시면 이렇게 털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가방으로 만들어준 게 포인트이긴 한데요. 제가 이 가방을 이제 샘플을 만들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안 한 가방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털로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진한 우리가 사용한 바이럴 얀 같은 걸로 가해 쪽에 테두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사계절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실을 가지고 테두리 해서 사계절 가방으로도 연출을 해보고 싶은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는 털실을 이용해서 좀 포근하게 쓰다가 나중에 털실만 빼고 테두리만 바꿔가지고 사계절 가방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 가방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방 자체를 만드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더포실하고 바이럴 얀이라는 실을 두 가지를 섞어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든 가방이에요. 가방 자체가 그대로 모양이 잘 잡히고 늘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서 각이 잡히는 가방으로 굉장히 좀 좋은 스타일인데, 지금 준비한 더포실 3볼 가지고 했더니 실이 한 요 정도 남더라고요. 반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유 있는 구성은 되는데 실을 다 소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더 크게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 가방은 기초 코를 25코로 시작을 해서 만든 가방이고, 얘는 이제 가로 사이즈가 한 21에서 2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보다 조금 더 크게 가로를 30코, 30코를 잡아서 만들고 높이 같은 건 다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실이 거의 안 남고 다 소진되게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손땀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만 손땀이 커도 모자랄 수 있는, 그래서 좀 손땀이 느슨하신 분인데 실을 다 꽉 쓰고 싶다, 약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는 30코로 했는데 뭐 29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정사각형 느낌의 큐브백으로 제가 원래부터 디자인을 구성한 거라 영상에서도 요 느낌으로 만들 건데요. 지금 약간 더 코를 늘려서 살짝 와이드한 느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방이 보면은 이 앞판을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뒷판 이렇게 크게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옆선을 따로 만들어서 3개를 이어준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가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가방을 여러 개 만들어 보면 원통으로 뜨는 가방보다는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가방이 사이즈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크기의 편물로 만들어서 내 손땀대로 게이지만 확인해서 쭉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해서 조금 더 나만의 크기를 만들기에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방을 이번에 만들어 봤고, 이 가방은 지금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봤는데 실을 전체적으로 다 소진한 요 가방이 한 7, 80g 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조금 반볼 정도 남은 게 한 42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이 커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크면 클수록
실 자체가 탄탄하고 약간 무게감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방이 500g이 넘어버리면 조금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크기로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원하는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그런 스타일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 만들면서 저는 이제 요새는 가방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안에다 가방 바닥 대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방 바닥을 그냥 일단 대놓긴 했어요. 안에다 그냥 살짝 끼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건을 조금 넣어도 많이 넣어도 모양이 잘 잡혀 있으니까. 근데 안 넣어도 그냥 모양은 잡혀요. 그래서 선택 사항으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약간 더 크게 키운, 30코로 키운 약간 와이드한 느낌의 가로가 살짝 넓은 그런 형태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영상에서는 25코로 시작하는 요 큐브백 정사각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실은 이렇게 더포실하고 바이럴 얀이라는 실을 같이 합사해서 썼어요. 제가 요거 이번에 얼마 전에 벨벳 실에다가 바이럴 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약간씩 이 바이럴 얀에 그런 광택이 비치는 게 좀 가죽 같기도 하면서 가방 자체가 너무 탄탄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좀 손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용할 때 만족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요렇게 베이지 톤은 약간 톤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라탄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 지금 블랙 색상 할 거고, 브라운 톤도 이렇게 투톤으로,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약간 좀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링본으로 만들어 볼 거고, 제가 이제 색상이 괜찮을지 막 믹스해 보면서 별 생각 없이 저렇게 브라운하고 베이지 색깔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영상에서는 그냥 블랙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실이 두꺼워서 블랙이어도 코가 그런 대로 잘 보이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덧포실 3볼하고 바이럴 얀 2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근이 실로 테두리를 할 거예요.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했지만 이 진한 브라운 색깔로 테두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지 색깔도 이렇게 바깥쪽에 테두리를 했어요. 그런데 패키지 자체에서는 포근이 실은 패키지에 넣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보면 이제 패키지 선택하면서 막 헷갈린다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포근이 실은 한 3분의 1볼 정도 조금 소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 혹시나 이런 수면사 같은 느낌이라든지 털실이 남아있는 게 있으시면 그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얘는 패키지에 넣지 않고 일단 이렇게 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부자재, 필수 부자재 오링하고 그 다음에 자석 단추 요 정도로 해가지고 가방이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자석 단추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조금 더 자성이 강한 걸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방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넣어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실로 마무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패키지 하신 분들은 아마 소량씩 남아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더 패키지 안 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추가 구매창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포근이 실을 추가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 패키지에는 포근이 실은 넣지 않고 요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근이 실로 마무리하는 건 당연히 영상에 넣어 드릴 거고, 요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료 준비물 소개를 해드리면, 코바늘은 항상 개인 준비물이거든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바늘은 이번에는 10호 코바늘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방 줄 나중에 만들 때는 8호 코바늘 쓸 거예요.
8호. 그때는 요거 덮포실 한 줄로 할 거기 때문에 8호 코바늘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포근이실로 마무리할 때 6호 코바늘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데서 꼭 다 없으신 분들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 10호는 필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뜨개를 하는 코바늘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한 호수 정도 뭐 크거나 작거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가방은 초급자용은 아니고요. 약간 중급자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코바늘을 좀 여러 가지 세트로 갖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도 편하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가위, 그 다음에 자석 단추, 돗바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커 핀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라이터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포근이 실은 끝에 올이 풀리는 실이기 때문에 라이터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줄자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사용을 할 건데요. 보시면 이 덮포실이 끝에 올 풀림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당겨보면 수르륵 하고 풀리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계속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불이 화면에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끝부분에다가 뭐 우리가 실을 마무리했을 때라든지 실을 바꾸셨을 때 항상 끝부분을 이렇게 불로 살짝 그을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끝이 올이 풀리지 않고 딱 요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을 마무리하고 나면 덮포실은 라이터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실이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실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 실들이 좀 뻣뻣한 편이라 손이 좀 피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헤링본뜨기는 짧은뜨기랑 거의 비슷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10호 코바늘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풀리는 실을 편하게 잡아주시고 매듭 만들어줍니다.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늘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앞에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로 통과, 사슬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사슬을 저는 총 25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3, 24, 25개 사슬코를 해주시고요. 25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뜰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산 볼록 올라와 있는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봤을 때에는 일자로 지나가는 요 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 이 바이럴 얀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얘랑 항상 같이 이렇게 들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게 좀 주의점이에요. 이렇게 대주시고, 우리가 이제 헤링본 뜨기를 할 건데요.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 처음에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두 단의 반복인데, 앞쪽은 일단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랑 거의 똑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개의 사슬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하나 올려줍니다. 기둥코. 그럼 여기 밑에 25번째 코에 있는 코산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근데 짧은뜨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머리를 들어 올려서 바늘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야 헤링본 모양이 조금 더 길쭉길쭉 예쁘게 나오니까 살짝 들어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뜬 요게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에다가 일단은 표시를 하나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헤링본뜨기는 항상 짧은뜨기인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짧은뜨기의 옆에 있는 이 선을 같이 걸고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뜬 짧은뜨기에서 여기 위에 코는 표시를 해 놨고 옆에 있는 여기 옆면에다가 바늘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코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방금 걸은 거, 바늘에 원래 걸려 있던 거, 방금 앞코에서 걸어온 거, 방금 당겨온 거, 이렇게 3개가 걸리게 되거든요. 얘네를 다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 그대로 또 다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실에다가 기둥에다가 바늘 그대로 넣으시고, 당연히 바이럴 라인이랑 같이 얘네는 그냥 하나의 세트예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산으로 그대로 바늘 넣어서 또 다시 실 빼오고, 요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쭉 빼서 옆에 애들이랑 같이 키를 좀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속 올린다고 올라가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오면 딱 멈춰지는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딱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옆으로 살짝 눕고 있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이 얘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럼 요 끝에 있는 벌어져 있는 아이한테 또 바늘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쭉 당겨서 여기를 딱 잡으시고 또 쭉 올려 보세요. 이렇게 키를 맞추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린 상태에서 다 같이 빼주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맨 앞에 있는 애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코산에 넣고 실 빼와서 쭉 올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흔들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또 빼주기. 그러면 또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요 늘어져 보이는 얘한테 또 넣고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빼서 또 이렇게 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빼주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운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단까지 해야 헤링본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번 단은 끝까지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줄 걸고 그 다음에 코산에다가 바로 바늘 넣고 그 다음에 실 당겨와서 쭉 위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빼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25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산 있는 부분에 오면 또 앞에 거 걸고 그대로 끝에 넣어서 실 당겨 오고 또 다시 키 높여 주시고 나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좀 약간 살짝 조아 주세요. 여기 부분은 계속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너무 또 늘어지면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한 줄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 기둥코를 일단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물을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헤링본 무늬를 만들 거라서 앞이 아니라 뒤쪽에서 바늘을 넣을 건데요. 이렇게 돌려보면 코가 잘 보이죠? 이렇게 코, 지금 쌀룸 같이 생긴 얘네가 코예요. 여기 바로 제일 앞에 있는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 이 코를 걸 건데요. 이 코를 뒤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움푹 폭 파인 부분 여기죠.
기둥 코 올린 상태에서 뒤로 보시면 이렇게 폭 파여 있는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쌀눈 2개, 우리 보통 코를 잡는 이 부분 2개를 이렇게 그냥 코를 그대로 뒤에서 꽂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코가 있는데 코만 걸 건 아니고 코 아래에 있는 요 줄까지 같이 걸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만 걸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쳐져 있는 요 줄까지 같이 걸어주면 조금 더 편물이 단단해져서 얘까지 같이 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짝 뒤로 돌려서 코에다 그대로 바늘 뒤에서 넣고 이렇게 아래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봐도 이렇게 2개 코를 건 것처럼 보이고 앞에서 봐도 앞면에 있는 2개를 코를 건 것처럼 보이죠. 총 3개를 관통한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 둘, 여기까지 3개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늘을 요렇게 걸어서 당겨와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요렇게 당겨와도 되는데 그냥 아래로 요렇게 돌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쏙 빼서 뺀 상태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되게.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이 바늘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애들을 모두 빼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뒤로 또 돌려보면 제일 앞에 있는 줄 이렇게 제일 앞쪽에 있는 좀 늘어진 줄 얘네들 끼우고 그 다음에 코에 넣는 거죠. 옆에 있는 코에 그대로 바로 넣고 근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어서 앞쪽에 있는 아래쪽에 쳐져 있는 얘까지 같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돌려서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되고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쑥 빼고 스르륵 흔들면서 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감아서 또 다시 빼주시면 됩니다. 실에 걸려있는 모든 바늘을. 그리고 또 다시 뒤로 돌려서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2줄 얘네가 하나의 세트니까 여기 걸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코로 집어넣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줄까지 해서 3줄을 같이 걸고 실을 이렇게 감아도 되고 아니면 이 뒤쪽에서 이렇게 그냥 걸어 주셔도 돼요. 걸어서 뒤로 쭉 빼는 거죠. 그래서 키를 또 주르륵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실 감아서 모두 다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끝으로 이렇게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그대로 실 걸어서 앞으로 빼주고 모두 다 같이 빼주면 헤링본 뜨기를 뜨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코를 해볼게요. 끝에 걸고 코에 넣어서 실 감아오고 쭉 빼주고 실 감아서 다 같이 빼준다. 또 걸고 넣고 실 감아서 빼주고 그 다음에 끝에 걸고 코에 넣고 실 감아서 당기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돌려보면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은 헤링본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게 헤링본 무늬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줄을 쭉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첫 번째 코, 지난번 첫 번째 코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까지 왔는데요. 이 마지막 코에 오면은 요 뒤에 있는 선 2개 걸고 그냥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뒤쪽에는 걸 게 없어요. 그냥 코에 있는 2개만 걸어서 마지막 코는 그대로 앞으로 빼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뜰 때는 항상 조금 더 쪼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한 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또 돌려서 연태껏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맨 밑에 쪽에 처음 떴던 단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다 그대로 바늘 넣어서 또 쭉 빼주고 키를 좀 만들어준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항상 초보분들은 꼭 표시핀을 해주세요. 마지막 코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 라인 하나 걸고 여기 그냥 구멍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코에다가 이 위에 있는 이 2줄을 넣는 거거든요. 이 코 부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코에만 걸어서 그대로 쭉 빼서 올리고 쭉 빼서 올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빼주고 빼고 나서 이 앞에 있는 2줄만 걸어서 그대로 옆에 코에 넣고 또 쭉 올려서 빼주고 또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걸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쭉 당겨서 빼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또 끝까지 한 줄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코가 좀 이렇게 딱 붙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항상 첫 코를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항상 꼭 잊지 말고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쫙 좀 당겨서 직사각형이 일자로 쫙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씩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확인을 코수로 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첫 코 표시해 놓은 데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5코. 이렇게 코수가 크게 많지 않은 편물이니까 코수를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제일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다음 단은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뒤쪽에서 넣는 단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에 있는 이 코 부분 넣고 앞쪽에 있는 아래쪽으로 살짝 꽂아서 아래쪽에 쳐져 있는 이 줄까지 같이 오고 나서 실 걸어서 쭉 뒤로 빼서 다 같이 빼주고 그 다음에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표시 하나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선 걸고 그 다음 코에 바로 넣으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앞쪽에도 다 밑에 쳐져 있는 것까지 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실 당겨 와서 쭉 키 맞춰주고 다 같이 빼주고 또 제일 앞에 이렇게 이 바이럴 얀이 조금 뭉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이 앞쪽에 선이랑 같이 있는 애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계란을 딱 걸어가지고 그대로 넣고 실 걸어서 앞으로 쭉 빼고 또 빼주고 또 제일 앞에 있는 애만 딱 잡아서 잡고 이렇게 실을 걸어도 된다 그랬죠. 손으로 걸어서 뒤로 쭉 빼서 또 바늘에 걸린 실로 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밑에 단에서 요렇게가 한 문이잖아요. 이렇게 무늬, 그 다음에 무늬. 지금 한 무늬, 2무늬째예요. 그럼 한 무늬가 2단이죠, 원래. 우리 무늬로 그냥 셀 거거든요. 무늬로 세는 게 편해서 이렇게 빗살 무늬가 하나의 무늬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서를 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 편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작사슬을 이렇게 25코로 하면은
약 21cm가 되는데 이 무늬를 기준으로 9무늬를 위로 쭉 뜨면 앞판, 그 다음에 뒷판은 9무늬 뜨고 양쪽 한 코씩 줄여서 8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 좀 이렇게 살처럼 될 텐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뜨는데 사슬 25개 잡으신 분들은 게이지 저는 요렇거든요. 요거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신의 게이지에 맞게 그냥 쭉 짧은뜨기로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개의 편물을 이어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 요대로 계속 쭉 뜨시면 요렇게 편물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맨 밑에서부터 봤을 때 요렇게 빗살무늬, 한 무늬, 그 다음에 2무늬, 3무늬, 4무늬, 5무늬, 6무늬, 7무늬, 8무늬, 9무늬까지 이렇게 되면 하나를 마무리해 놔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하나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9무늬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같이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냥 뜨고 실 잘라서 이렇게 그냥 빼놔 주시고, 하나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9무늬까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한 콧이 줄이는 거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뒷판 만들고 그 다음에 옆판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요거 앞면 지금 만든 거랑 똑같이 9무늬 만드시고 나서 뒷판도 9무늬까지 하고 영상을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좀 헤링본 무늬를 뜨는 거라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천천히 뜨시면은 모양도 예쁘고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서 재밌게 뜰 수 있는 그런 뜨개 기법이니까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뒤편에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9무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실을 그냥 빼서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보시면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무늬가 두 단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무늬, 이렇게 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9무늬를 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뚜껑 부분을 만들 건데 여기 부분 앞에 내려오는 부분이 약간 더 작게 해서 양쪽에 한 코씩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코를 줄이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끝날 위치에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 부분에서 첫 번째 코에서 그대로 실 가지고 나오고 다시 또 옆에 코 같이 들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코 같이 들어가서 또 한 번 쭉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3개 같이 있는 거를 다 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2개가 하나의 코로 이렇게 모아지고요. 여기다가 표시핀을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2코를 하나로 줄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 있는 실 한 올 걸고 그 옆에 넣어서 실 쭉 꺼내서 빼주고 또 옆에 걸고 그대로 다음 코 넣어서 쭉 빼서 빼주고 지금 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그 코 2코 남겨놓고 그 앞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시고 나면 이제 끝에 2코가 남아 있어요. 2코가 남아 있을 때 그대로 코에 넣고 앞에 쭉 빼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코까지 또 같이 넣어서 또 쭉 빼서 모두 다 같이 빼주시면 이렇게 끝에 있는 2코가 또 다시 한 코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표시핀 또 빼서 다음 단을 위한 기둥코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고 나서 이제 코수를 한번 세보는 거죠. 걸려있는 부분에서부터 2, 4, 6, 8, 10,
12, 14, 16, 18, 20. 그 다음에 23코 이렇게. 요거는 지금 기둥코 올려준 거니까 이렇게 23코가 되면 이제 한 코씩 양 끝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 뜨던 거 똑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연태껏 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코에 넣어서 똑같이 그냥 계속 뜨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23코가 되겠죠. 이 코수 그대로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해가면서 23코를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핀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연결할 때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무늬 요 딱 끝나는 위치에다가 표시핀을 하나씩 더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표시핀 이렇게 요 9번째 단까지. 그럼 나중에 옆선 연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쭉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놔 주시고 얘네들은 이제 뜨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서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뜨는 방법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두 장을 뜨셨다면 어렵지 않게 윗부분을 계속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3코를 유지를 하면서 양 끝에 하나씩 코를 없애 주었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떠주시는데 몇 단을 뜨면 되냐면요. 지금 방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요 부분 아래 부분 9무늬 빼고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8무늬 지금 이제 한 무늬 하고 있는 거죠. 8무늬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길이가 17무늬가 되겠죠. 9개, 8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또 하나가 쭉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는 앞면 그 다음에 요건 뒷면이에요. 앞면, 뒷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해볼 거예요. 옆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로 해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설명서에 보시면 시작 사슬은 9코예요. 기초 사슬 몇 개로 시작했던지 간에 그냥 9코로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원하시는 만큼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같은 코바늘 10호로 해서 매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사슬 9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리고 9번째 코산 여기 사슬에다가 뒤편에 있는 코산에다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항상 첫 코 표시를 이렇게 걸어놔 주시고요. 그 다음 매 코마다 첫 번째 단은 다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산에 짧은뜨기, 코산에 짧은뜨기 이렇게 9코를 일단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9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단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매 코에다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옆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짧은뜨기로 뜰 거라서 어려운 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다음 단 시작하실 때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서 또 똑같이 코에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짧은뜨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떠보면은 이렇게 뒷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서 두 단이 하나의 무늬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두 단이 하나의 무늬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나 무늬, 두 개의 무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고, 이 짧은뜨기는 각자의 게이지 따라서 좀 틀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를 옆면으로 우리가 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의 요 세 면의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요 세 면의 길이만큼. 저는 게이지를 해보면 요렇게 옆에 쪽에는 11무늬, 이 옆부분은 11무늬, 그러니까 두 단위씩 22단인 거예요. 두 단. 그리고 여기 가로 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25코로 했을 때 12개, 무늬로 기준으로 했을 때 12무늬, 24단이죠. 그리고 이쪽 11무늬, 이렇게 하면 게이지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총 34무늬가 되게끔 쭉 길쭉한 직사각형을 뜨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코가 이게 30코였을 때는 저는 총 37무늬였거든요. 중간에만 15무늬로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의 게이지 손땀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길게 쭉 뜨시고 나서 옆면에다가 이렇게 붙을 거니까 옆면이 붙고 얘네가 폭이 옆으로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쭉 대보고 이만큼 뜨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뜨고 이렇게 게이지를 맞춰가지고 몇 단 정도가 되는지 세어서 이렇게 세 면이 감싸질 수 있는 길이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서 뜨는 거라서 어려울 건 없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옆 목선에 이렇게 붙일 거니까 거기에 맞는 게이지로 저는 총 34무늬가 되도록 쭉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줄 뜨고 나면 또 기둥코 올려서 편물 돌리고 또 짧은뜨기. 네, 이렇게 쭉 떠주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단을 뜬 거지만 무늬로는 이렇게 한 무늬, 두 무늬처럼 보인다는 거죠. 중앙에 이렇게 홈이 파지면서. 그래서 이 무늬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을 세면 좀 더 쉬워서 무늬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34무늬를 하면 게이지가 맞아서 그만큼 뜨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이제 뜨던 뒷면 윗부분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옆면으로 올라갈 직사각형 길게 뜨는 거, 짧은뜨기 9코로 뜨는 거 쭉 게이지만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쭉 뒤에 같이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